네, 2024년 7월 28일 이정훈입니다. K원전이 체코에 수출됐습니다. 거의 확정됐죠. K원전과 더불어 한국 경제를 이끄는 게 K방산인데 그 중에 해군 분야, 즉 전투함과 잠수함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피 터지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HD, 과거의 현대중공업이죠. 하나오션, 과거의 대우중공업이죠. 이 하나와 현대가 국내외에서 잠수함과 수상함을 건조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와 하나의 경쟁은요, 육군 사업에서도 치열한데 현대 롯데미 K2 전차를 하고 있죠. 하나는 K9 자주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부닥치지는 않지만은 육상 무기 분야에서도 현대와 하나는 제품은 좀 다르지만 치열하게 경쟁하는데 이 해군 무기에서는 직접적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 밖으로 큰 사업들이 많은데요.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심사항은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지금 캐나다가 자국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해안선이 길다고. 세계에서 해안선이 가장 긴 나라가 어딜까? 제 생각으로는 러시아가 굉장히 길 것 같은데, 러시아는 남쪽 부분, 그 다음에 유럽과 맞닿은 서쪽 부분은 육지로 돼 있고, 북극해하고, 그 다음에 미국을 바라보는, 태평양 쪽 바라보는 동쪽만 해안선이 있습니다. 캐나다는 남쪽에는 미국이 있으니까 해안선이 없고, 북쪽에는 북극해가 있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태평양, 동쪽으로는 대서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진 나라가 자기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키는데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건데, 그런데 지금 북극해에 얼음이 녹고 있어요. 북극해에 얼음이 녹으면은 전 세계의 배들이 북극해 항로를 이용하게 되고, 거기가 소란스러워지면은 이 북극해를 지키는 게 중요해진다라고 해서 호주가 대대적인 잠수함 사업을 벌이겠다고 합니다. 이 사업의 이름은 CPSP입니다. 캐나다 페트롤 서브머린 프로젝트 같아요. 캐나다 초계 잠수함 계획. 한 3,000톤에서 4,000톤짜리 재래식 잠수함 12척을 도입한다.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60조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잠수함 12척을 도입하겠다. 현재 이제 캐나다는 영국의 빅토리아급, 영연방 국가니까 영국의 빅토리아급 4척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90년대에 도입한 거라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30년쯤에 12척의 신형 재래식 잠수함을 갖겠다는 건데, 지금 세계적으로 3,000톤에서 4,000톤의 중잠수함을 제작하는 나라가 일본, 독일, 프랑스, 한국, 그렇습니다. 일본은 타이케이급이라고 하는 급이 있는데, 일본이 잠수함이 좋죠. 미쯔비시하고 가와사키가 제작하는데, 일본은 자기 스스로가 이제 원칙을 깼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방위 산업 물자를 수출한 적이 없어요, 무기를. 그래서 일본이 참여는 하는 모양인데 한 번도 수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검증이 안 돼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잠수함이 꽤 좋죠. 그 다음에 독일은 우리나라 이제 장보고 잠수함이 독일이 원모델이죠. 장보고 1은 209급, 장보고 2는 214급 그럽니다. 209급은 원래 독일이 만들었던 206급을 수출용으로 확장한 게 209급이고, 214급은 독일이 212급으로 만든 거를 수출용으로 확대한 게 214급입니다. 이러한 독일이 이제 216급을 만들어서 수출하려고 하는데 그게 한 4,000톤 정도 돼요. 우리는 이제 독일의 209하고 214를 갖고 와서 국산화하면서 지금 장보고 3, 우리가 209는 장보고 1, 214는 장보고 2라고 불렀는데 완전 국산화한 거는 장보고 3라고 합니다. 이 장보고 3를 지금 우리가 3척을 진수를 했고 3척을 추가로 진수하고 있죠. 추가로 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이 원기술일 수 있는데 독일이 우리 경쟁자가 될 것이고, 프랑스는
원래 작은 핵 추진 잠수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핵 원자로를 떼어내고 재래식으로 해서 캐나다에 수출해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한국에서는요, 장보고 3 이 잠수함을 우리가 9척 하기로 했는데 첫 번째 세척은 이미 3,000톤으로 만들었고 지금 3,600톤급으로 장보고 3 중에 배치 2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오션이 세척을 다 건조하는데 이 잠수함이 꽤 좋죠. 여기에는 공기 불여 추진 장치라 그래서 기존 잠수함보다도 훨씬 더 오래 잠항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 SLBM도 탑재가 됩니다. 우리 현대 HD, 과거 현대중공업도 잠수함을 제작해왔는데 잠수함은 원래 대우에서 먼저 했었죠. 대우가 현대, 지금 하나오션인데 현대는 뒤늦게 참수해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중공업이 KDDX라고 한국형 이지스 사업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현재 장보고 3, 배치 2 세척은 전부 다 하나가 가져갔습니다. 이러한 하나하고 현대가 이 캐나다의 KPSP 12척의 잠수함 사업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대개 한 개 회사인데 가장 유력한 경쟁자인 한국에서는 2개 기업이 치열하게 붙고 있어요. 세계 최고의 조선사는 현대 HD죠. 그 다음이 이제 하나오션 정도 되니까 현대는 지금 장보고 3 배치 2를 뺏겼다고 하더라도 자기네가 넘버원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포기할 생각이 없고 또 하나는 하나대로 최선을 다할 것 같아서 한국 기업끼리 너무 충돌하는 거 아니냐, 이거 좀 정부에서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원자력처럼 한국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두 회사가 일정하게 나눠 갔더라도 한국이 이걸 따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치열하게 맞붙은 게 호주인데요. 호주 영연방 국가죠. 호주가 10조 원짜리 사업을 합니다. 10년 동안 호위함을 도입하겠다. 호위함이라고 하면 구축함보다 작은 건데 한 2,500톤에서 3,000톤짜리 호주 연안을 지키는 그러한 배를 11척 도입하겠다. 한 10조 정도 사업으로 한 척당 1조 원이 되는 거죠. 처음에 세 척은 이 건조해주는 나라에서 바로 갖고 오고 나머지 8척은 호주 조선소에서 이 원생산자 국가랑 같이 제작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한국에서는 역시 현대 HD하고 하나오션하고 일본에서는 미쓰비시, 독일에서는 티센크루프 마린, 스페인의 나반티아 등등이 들어왔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후보가 하나오션하고 현대중공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은 한국형 호위함, 유도 호위함이라 그래서 지금 울산급을 한참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는 빠지고 STX 조선하고 현대가 하고 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다른 나라들도 이러한 호위함을 건조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생산 중인 게 워낙 많기 때문에 단가가 낮죠. 그래서 호주 경쟁에서도 한국이 유리한데 이 현대 HD하고 하나오션이 내가 따야 되겠다고 지금 박터지게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도 두 회사가 한국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따면 좋지 않겠냐 그러는데 호주 당국에서는 두 회사를 경쟁시켜야 가격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경쟁인데 KDDX라고 합니다. 우리 이지스 함은 다 아시죠? 이지스 함은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건조했지만 설계 자체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미국 스타일의 이지스 함인데 그거보다 좀 작은 한 7,000톤짜리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KD2라 그래서 문무대왕급 이순신급 구축함이 있습니다. 그 크기보다 약간 더 큰 거를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하는데 그걸 한국형 이지스 또는 미니 이지스라고 합니다. 그걸 KDDX라고 하는데 일단 6척을 건조하려고 그래요. 이게 앞으로 몇 척을 할지 모르는데 한 12척에서 18척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기동함대를 만들려고 하는데 기동함대에 현재 우리가 3척의 이지스함이 있죠.
그래서 이지스함 한 척이 6척씩의 KDDX, 한국형 이지스 또는 미니 이지스를 거느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지 않을까. 그건 뭐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일단 6척을 건조합니다. 근데 6척을 누가 건조안을 놓고, 지금 또 HD 현대하고 하나오션이 또 박터지게 붙고 있어요. 근데 KDDX 이 설계를 일단은 현대가 했습니다. 현대는 자기네가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수익외로 다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 KDDX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현대 측에서 이 현대 직원들이 KDDX 설계도를 빼돌린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적이 있어요. 때문에 이제 하나는 야, 현대는 그런 불법한 사실이 있으니까 경쟁 입찰해야 된다라는 거죠.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장보고3 배치2 사업은 하나가 다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현대는 뺏긴 게 있으니까는 무슨 소리냐, KDDX는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지금 굉장히 치열한 싸움입니다.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배를 많이 갖고 있죠. 근데 미국의 조선산업이 죽었어요. 근데 미국 함정들을 이렇게 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배라고 하는 거는 물을 바다에 다니니까 거기 뭐라 그럴까, 따개비도 엄청 붙고, 그래서 배를 이게 육지에 끌고 올라가서 그 따개비를 띄려면 어떻게 하느냐, 모래총을 쏩니다. 그래야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돌아다니는 베어링도 고쳐야 되고 뭐도 고쳐야 되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배를 수리하면은 인건비하고 제작비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한국은 싸죠. 그래서 이거를 정비하는 사업을 MRO라 그래요. MRO 사업을 자기 동맹국 조선사한테 맡기겠다라고 하니까 현대 HD하고 하나오션이 또 이거 받겠다고 지금 박 터지게 싸우다가 현대가 첫 번째로 미국이 MRO 사업으로 맡겨보겠다 하는 사업은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느냐? 지금 다른 일감이 너무 많아서 미국 배를 수리해주겠다고 받으면 도크가 없어요. 작업장이 없단 말이에요. 현대는 일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가 지금 조금 유리해지긴 했지만, 지금 해군 잠수함 캐나다 사업, 해군 호위함 호주 사업에서 두 회사가 격렬하게 붙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 해군이 하는 차기 한국형 이지스 사업에서 두 회사가 박터지게 붙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해군의 함정을 수리하는 MRO 사업은 일단 현대가 너무 일감이 많아서 포기했지만 거기도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뭐 국내 경쟁은 좋은데 해외 경쟁에서는 한국 컨소시엄을 만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국 컨소시엄. 요거 만들려면 몇 가지 복잡한 조치가 필요해요. 정부가 나서야 되는데, 정부가 잘못 나서게 되면은 이게 또 국제 룰을 어기는 게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정부가 개입해서 조정을 했다 그러면은 이 시장 경제 원칙을 어기게 되기 때문에, 저는 두 회사가 어떻게 스스로 합의를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호주의 호위함도 따고, 그 다음에 캐나다의 잠수함도 따고, 그러면 이것만 두 개 합쳐도 거의 70조 사업 아닙니까? 70조 사업이면은 지금 체코 원전이 24조라고 하니까 3배나 되네요. 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K방산이 잘 되고 있는데, 이때 이제 너무 우리가 출혈 경쟁할 수는 없고 해야 됩니다. 이 K방산을 보면서 제가 지금 드는 회화는요, 박근혜 정부의 답답함입니다. 대한민국 원전이 지금 또 대한민국 방산이 히트를 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이 가장 애를 먹었던 시절 중에 하나가 박근혜 시절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이 참 배심이 없고 이렇게 배짱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만주군 출신이기 때문에 친일파 소리를 안 들으려고 일본하고 관계를 소원히 했다가 나중에 뒤늦게 일본하고 관계를 개선해서 지소미아 맺고 위안부 합의했다가 탄핵으로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하게 아버지가 그렇게 공들였던 원자력 산업이 중요한데, 그때 원자력의 반핵 운동가들이 하도 떠들고 시비를 거니까, 그러다가 또 한수원이 잘못한 것도 있죠. 이 시험 조사서를 위조로 한 게 드러나니까 원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켰어요. 저는 그때 그 사건을 제법 가까이 지켜서 봤기 때문에, 야, 이렇게까지 하느냐. 그래서 그때 방산이 주춤을 했고, 원자력이 주춤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경주지진이 나면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니까 탈핵 정책을 펼 수 있는 빌미를 줬었죠. 그렇게 다 죽어가는 원전이 지금 한국
경제를 살려내고 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가 그렇게 애써 만든 게 이 한국의 방위 산업인데 그게 야당의 선동에 속아서 사자가 뭔가 하면 4대강 사업 이명박 정부가 한 거죠. 자는 자원외교. 이명박 정부가 해외에 자원을 확보한다고 이상득 씨가 앞장서서 많이 했던 사업이 이게 비리다라고 주장하니까 그거에 말려들고 그다음에 방은 방위 사업. 사자방을 시끄럽게 떠니까 그걸 다 조사하게 해서 그때 방산이 굉장히 위기를 맞았었어요. 저는 사실 그때 방산이 끝났구나. 그리고 세계적으로 전쟁이 안 나니까 한국 방위산업 희망이 없다 그랬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끝나기 직전인 2022년 2월 달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방산 붐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무기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붙어버린 거죠. 그런데 미국과 유럽의 방산 회사들은 특히 유럽 방산 회사들은 소련이 무너지고 난 날부터 이제 전쟁은 없고 자기도 각 국의 나라의 군대도 무기를 줄이니까 공장을 줄여놨기 때문에 지금 생산량을 늘리지 못하죠. 갑자기 사람도 없고 그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만 지금 그나마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호황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지금 잠수함 필요하다 뭐하다 할 때마다 우리는 계속 만들어 왔으니까 이 단가가 많이 내려갔잖아요. 체코 원전 경쟁에서 우리가 원전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프랑스보다 반값에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방산이 싼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왜 그렇게 사자방하고 원전을 때려잡았는지 참 아쉽지만은 그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방산과 원전이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한국 기업들이 너무 출혈 경쟁하지 말고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특히 하나와 현대의 경쟁. 육상 무기에서도 경쟁이 심하지만 둘이 이제 K2, K9 구분이 되니까 거기서는 좀 덜한데 이 잠수함과 수상에서는 똑같이 만드니까 팍 터지는 싸움이 됩니다. 조금 정리돼서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전달드리는 바입니다. 단 국내 KDDX 경쟁에서는 최고의 경쟁을 해라. 이걸 덧붙입니다. 감사합니다.